안녕하십니까, 인소장입니다. 25년도 3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거창하게 그 국외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4월 4일 날 11시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먼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도 제가 9월 달에 그 현 정부가 좀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탄생 전부터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방송에서도. 작년 9월 달서부터, 8월 달서부터 이상하게 23년도 하반기에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23년도에 나갈 때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22년도에 완전 마이너스였잖아요. 거기서 되면서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그러면서부터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삼성전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도 여름서부터, 휴가철서부터, 8월달서부터 이상하게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갔어요. 우리 환율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웬일일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 미국이 알고 있었으니까 북한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고, 일본도 당연히 알고, 중국도. 그게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좀 이상한 게, 기존에 쓰던 청와대를 안 쓰고 갑자기 용산으로 가면서부터 그렇게 되면은 용산의 국방부 건물은 국방부 장관이 쓰던 데인데 누가 써야 돼? 밑으로 가요. A를 버리고 B로 가면 B는 또 C로 가야 될 거 아니야. C는 또 D로 가야 되고, D는 E로 가야 되고, 쪼르륵 다 옮기는 국방 수뇌부들 부대들이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죠. 근데 왜 그거를 옮길까? 그것도 미군 기지가 있던 데 아니에요? 용산 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했고. 이 사람 태생 자체가 세금을 물밀듯이 자기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쓰던 사람이었죠. 사실은 검찰 지검장 할 때서부터 이렇게 보면, 원래 지방에서 지검장하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개발이 되는데 가면은 아파트 시행하면서 검사한테 하나 주고, 국회의원한테 하나 주고, 한 채씩 다 주죠. 원활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챙겨주는 게 검사들이죠. 막아주니까. 부동산 시행하는, 아파트 시행하는 건설회사라든지, 국토부, 연관되어 있는 국토부, 다 작업을 해줘. 그게 제일 크게 터진 게 어딘다? 정주영 씨가 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게 제일 크게 터졌어요. 그게 교과서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부산의 마린시티니 해운대에 있는 큰 주상복합, 그게 이제 비리가 터졌죠.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다 연관돼 있고, 또 이제, 분당에, 백현동, 누가 먹었어요? 시행업자들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게 검사, 법에 연관되어 있는 판사들, 다 그렇게 이제 미리미리 작업을 그렇게 합니다. 시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야지, 한두 채, 10채 둬봤자, 많이 올릴 수 있으면 거기서 다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죠. 이 좀 말이 길었는데, 이 사람 탄생 자체가 그런 데서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고위 공무원들,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다. 이번에 싹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4월 4일 날, 12월 3일 날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계엄이라는 걸 했죠. 젊은 우리 아들 세대는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죠. 옛날에 전두환이가 그거 해가지고 군사정권 때 그렇게 해서 뒤에 노태우한테도 대통령 자리 하나 주고, 별 2개짜리가 별 3개, 별 4개짜리를 다 쳐내버리고 정권을 잡은 거죠. 전두환이는 박정희가 5.16 구테타 일으킬 때 따까리였잖아. 육사 막 시위하고 이럴 때 앞장서서 했던 놈이 전두환 놈이잖아요. 그래서 육사 1학년 때서부터 청와대를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린 놈이 전두환이었고, 그저께 작년인가 죽었나? 죽었고. 후손들은 이제 후손대로 가면서 외국에 나가 살아야지, 창피해서.
그런 버러지 같은 놈이 대한민국에 있었으니까. 그래, 그거보다 더 버러지 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버러지 같은 놈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뭐 쿠데타로 뭐 일으킨 이유도 웃겨. 뭐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고 뭐. 근데 그런 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은 둘째 치고라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그게 그 헌법을 위반한 거다. 12월 3일서부터 그걸 참고 참았던 국민들이 그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러면서 이 버러지 같은 놈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손실이 내가 얼마나 그랬어? 그때 12월 3일 날 주가 폭락한 게 150조 정도 된다 그랬나? 그럼 채권 시장은 더 크니까 한 700조 이상이 날아가 버린 거야. 이 한 놈 때문에. 물론 뭐 뒤에 정상화된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또 돈이 들어갔으니까 정상화가 된 거고. 2년 반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다 해고 돌아다니고,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라.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직책인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결국에는, 권력을, 영원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욕심부리다가, 또 지 마누라 때문에, 한순간에 자폭을 하게 된 거죠. 12월 3일 사태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스트레스. 아마 지금 살아있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치매 환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와이프도 막 엊그저께 저희 와이프도 발발발 떨고 안 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고 탄핵시켜야 되는데, 또 이런 버러지 같은 놈 밑에서 얘를 옹호하고 이것들은 뭐야? 그것들은 일종의 어떤 그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들. 2년 반 동안 지 마누라는 얼마나, 내가 그랬잖아, 몇십 조 해먹었을 거라고. TV에 나오잖아요. 재벌들 끌고 다니면서 해외 다니고. 뭐야? 다 돈 받은 거잖아. 몇십 조 받았을 거야. 그 돈으로 움직이는 게, 자기 그 일당 줘가면서, 극우 유튜버들 움직이는, 걔네들이 뭐 돈 안 받고 움직이나? 바보야? 다 돈 받고 움직이지? 또, 국민의 힘이라는 그 정당 자체가, 이 정당은, 왜 대통령만 이 정당에서 나오면은 감옥에 가니? 전두환이, 노태우, 김영삼 씨는 가진 않았지만, 문민정부 그 최초로 돼가지고, 가진 않았지만, IMF 그 주범 아니에요. 그 뒤에 그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하도 압박을 받아갖고, 사면해주고, 처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친일파들을 처단을 못해갖고 6.25를 맞게 되는 거고, 6.25 때서부터 처단을 못해갖고 이승만 5.16 혁명까지 가는 거잖아. 친일파들을 처단하지를 못해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했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처단을 했죠. 끊겼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대. 그런 이어온 그런 그 후손들, 자녀들이 지금 정부 고위층에 다 있다.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앞서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죠. 밑거름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나서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썩어 있는 거죠. 윤석열이 같은 놈도 그 고위공직자잖아. 그 버러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귀중한 세금 가지고 괴물을 기른 거 아니에요. 너무 썩어 있는 거야. 걔만 그래? 장차관들 봐봐요. 하나하나씩 다 썩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법이 얼마나 지금 허술한지 이번 기회에 윤석열이 때문에 드러났다. 여기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또 들어가야 되고 국가적인 손실이 생겨야 되는지.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이렇게 어렵게 파면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들이 안다. 외면하지 않고. 우리 만약 그 12월 3일 날 국회의원들, 나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 권력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로 갔으며 새벽 2시에 그거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선포를 하고, 이거 아니었으면은 계엄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 군바리들 TV에 다 나오고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 카메라들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벌어지만도 못한 그 대통령 한 놈 때문에 국가 나라가 지금 12월, 1월, 2월, 3월, 4월 4일이니까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었습니까? 가장 귀중한 순간에 국내외적으로 이 버러지 같은 놈들 때문에 이거 처단하지 않으면 또 뭐 타협을 하고 뭐 해갖고 아주 그 도덕 현자인 것처럼 이러면 또 나라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10년, 15년 후에 또 이런 놈들 또 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국가는 국민은 그런 거 아니잖아 또. 이런 국민은 윤상현이가 그러잖아. 1년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맞아요. 그렇게 잊어먹는다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역자들, 이 윤석열 그 부부 김건희인가 그 여자 내가 얘기했잖아. 양귀비가 똑같다고. 응? 양귀비가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 응? 그때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응? 양귀비 처단하면서 쫓겨가고 그러다가 비서실장한테 목매달려 뒤진 게 양귀비 아니야. 얼마나 많은 그 자기 외척 그 임금의 첩으로서 임금의 첩으로서 그것도 자기 남편 임금의 아버님 되는 그런 사람을 그 임금으로 남편으로 두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한 거지. 당나라 때, 당현종 때 똑같아, 비슷해. 그 얘기를 내가 해줬잖아요. 양귀비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쫓겨나가다가 못 매달아 죽였지, 비서실장한테.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이 사악한 이 괴물을, 이 사악한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부가 지금 내가 2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몇십조 원을 긁어먹었겠어요. 국가 세금을. 그거 가지고 지금 광화문에서 보면은 탄핵 반대 집회하는 다 그 돈이잖아. 안 봐도 뻔해. 그거에 대한 증거를 지금서부터 잡아야 되죠. 우리나라 그 공무원 편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확실히 드러났잖아. 검찰들 전멸시켜야죠. 국정원 그 개혁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검찰 개혁은 금방 끝날 것 같아. 기소청으로 전락해버리면 되고 수사권 없애버리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나오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확실하게 끊고 맺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 장기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정상 궤도를 내가 그랬잖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아주 거대한 배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밑에 놈들이 대통령님 이거 배는 산으로 못 갑니다. 씨발놈아 가라면 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당나라가 망했듯이 양귀비처럼 그런 여자라고.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계엄 일어나기 전에 벌써. 저희 와이프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 아들, 딸. 아들, 딸도 없는 놈이잖아. 무슨 복지정책을 하며 출산정책을 하며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이라도 하나라도 있겠어요. 있을 가능성이 많지가 않죠. 군대도 갔다 오고 이왕이면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아보고 부부싸움도 해보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가정을 이뤄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돼도 잘할까 말까인데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선택했으니 정치에 대해서 지읒자도 모르는 놈이 됐으니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너무나 우려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하길 빈다 그랬어. 잘하긴 뭘 잘해.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놈이 대통령이 됐으니 맨날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술 먹고 나면 아침에 출근하고 싶어? 놀고 싶지? 사우나 하고 싶고? 해장 술도 하고 싶지? 나도 술 좋아하니까 알거든. 돈만 있으면 맨날 술 먹고 살고 싶지. 건강이 망가지니까 이제 술 말 안 하는 거야.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 버러지 같은 놈을 4월 4일 날 헌재에서 파면을 했어요. 와이프가 울고불고 전화가 왔어. 제가 지금 막 이거 자료 준비하고 어저께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래서 유튜브 틀어보니까 라이브로 하더라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저는 지금 신문도 다 끊었어요. 경제신문. 너무 이상한 거야, 이놈들. 구독을 다 끊었어요. 보는 것도. 경제신문 보는데, 이놈들이 악마를 만든 거잖아. 언론 놈들이. 언론 뒤에 있는 그 족벌들. 우리나라는 가만히 이렇게 이 거풀을 벗겨보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이 기득권에 대한 거를 도전하려고 하는 세력은 지원을 해줘야 돼, 국민으로서. 근데 막 이제 언론들이 이간질을 하죠. 악마화 시키고 이간질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해보면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왜 저 한나라당 저놈들한테 나오는 그 국민의힘이라고 뭐 이름만 바뀌었잖아. 그대로인데. 이놈들은 맨날 뭐 대통령 뽑아주면 왜 다 감옥에 가는 거 쿠데타 일으키고 그런 놈들인데 또 뽑아주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될 거다. 안 되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려서 걱정도 되고 사실은 와이프가 막 마음 조이고 집사람이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그래서 너처럼 투표를 안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부부간의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내란에 관련되어 있는 그 국회로 난입했던 군인 하나하나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나중에 죄를 가려서 선처를 할 부분은 선처를 하고, 죄를 물을 부분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버러지들이 얼마나 지금 나라 세금을 빼먹고 있는지, 미국 봐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욕먹기는 하지만, 뭔가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막 욕하지만 우리는 상대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욕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희생을 감하면서. 우리가 지금 2년 반을 허비했잖아. 이 버러지 때문에. 뭔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고, 뭔가가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타이밍이고, 이게 치유가 되려면 단기간에 치유가 될까요?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치유가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가 없는 건 없어요. 이거에 대한 대가는 다음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혹독하게 치를 겁니다. 그 사람은 욕만 얻어먹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야 그 다음 누군가 정권을 잡으면 요번 대통령 된 정부 말고 다음 정부 30년 정도는 돼야 그때서부터 제자리로 갈 것 같아요. 한번 큰 배가 잘못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곧바로 오는 데까지. 건강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 같아요. 왜? 걱정하고 스트레스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 이거 다 치매의 요인이 돼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 돈을 계산할 줄 알아야지. 투자자라면. 그렇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고통의 시간, 3월달은.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 고통의 시간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음 정부에서 누군가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그래도 똑바로 갈까 말까. 그 다음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또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되고,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전에, 그 전에 지금 좀 미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한 5% 이상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 폭락행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한다래. 상호관세가 아니고 일방주의적인 관세죠. 공격하는 거죠. 전쟁이죠, 전쟁. 지금은 총칼로 하는 전쟁은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하는 전쟁은 후진국들이 하는 전쟁이죠. 그 선진국들의 이제 패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대리전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리전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대리전이죠. 팔레스타인 2.8 전쟁도 대리전이죠. 큰 강대 세력이 지 나라의 땅에서 안 하고
지원해줘 가면서 너는 이렇게 싸워 이렇게 싸워 서로 대리전입니다. 옛날 그 1차 대전 때 그 스페인처럼 그렇게 막 여러 나라 그 해갖고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전쟁 내전이죠. 내전 일어나게끔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건데 그 트럼프 관세가 이제 왜 나왔느냐 왜 트럼프가 이 관세를 트럼프가 이제 17년도에 대통령 됐다가 바이든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대통령이 미국은 이제 2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할까 이 배경에는 달러가 이제 계속 패권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중국을 WTO에 가입하고 중국이 너무 많이 커버리니까 인구도 지금 미국이 한 3억 2천 정도, 3억 3천 정도의 인구인데 중국은 14억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대국이죠, 대국. 미국에 비해서도 엄청난 대국이죠. 근데 이제 패권은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득권이고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나가 떨어졌고 옛날에 소련 그 연방이 붕괴되면서 중국이 큰 거죠. 근데 중국을 키웠죠. 옛날 그 냉전 체제에서 그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이 너무 커버리니까 트럼프는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답이 없죠. 미국이 망하기 일부 직전이죠. 빚을 달러를 국채를 너무 발행해가지고 전 정부 때서부터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막 돈을 너무 뿌려버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약세가 쪽으로 많이 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더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러니까는 이제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뭐하고 이런 남의 나라 사정을 봐줄 게 아니고 우방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망하게 생겼다. 지금 미국 상황이. 중국은 가만히 지금 중국에도 타격이 있지만 주판을 두들기면서 미국으로 전애들을 어떻게 그 망하게 해서 패권을 가져올까. 이런 계산을 두드리겠죠. 드러내지 않게.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내가 봤을 땐 트럼프는 중국한테 지금 야 국채를 사달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를 관세 전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아 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니네 좀 국채 좀 사줘라. 근데 국채를 사주면 이게 이제 독이 든 성배란 말이에요. 가치가 하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줄 여력도 없고 각 나라들이 다 또 유럽 EU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동맹 맺히고 러시아하고 손잡아서 중국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구애를 하는 것 같은 제 눈에는 구애. 중국아 제발 국채 좀 사줘. 근데 중국은 만만디죠. 너는 인마 4년이면 끝이야. 나는 40년을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그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코로나 때만큼 그 이상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빅스 지수 막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미국이 이제 침체로 들어간다.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방식 자체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은 이제 세금이 없잖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세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세에서 나오는 수익 갖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행동이거든. 근데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힘이잖아요. 강대국이 지금 막 유럽에도 어디 가갖고 나라 취급도 안 해버리고 뭐 그린란드를 북속시킨다는 파나마를 진 땅으로 만든다 그러고 캐나다는 51번째 주로 만든다 그러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데한테도 막 난리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주식시장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10년물 국채시장에서 미국 금리를 낮춘 거예요.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되자마자 1월 20날서부터 대통령이 됐죠. 가장 먼저 환율이 뭐 다 필요 없다. 이거 안정시킨 다음에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관세전쟁 통해서 한다. 그럼 물품이 10개가 들어올 게 관세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덜 들어오겠죠? 그럼 돈이 또 작아지겠죠? 물건이 100개가 들어오다가 50개가 들어오면 관세를 매겨봐야 많은 돈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비싼 가격으로 미국 국민들은 사야 될 상황이 되고, 제조업 부흥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제조업 부흥을 해갖고 하려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단가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맞출 수 있어요? 걔네는 7만 불이고 우리나라 겨우 3만 5천 불이고 중국은 10,000불. 우리나라도 중국한테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 다음에는 어디냐? 관세를 빙자해서 환율 전쟁으로 간다. 그 다음에 환율 전쟁한다면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말 나오잖아요.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강매하겠죠. 일본, 니네가 미국에서 이득 본 것만큼, 천억 달러 이득 봤으면 1000억 달러어치 100년짜리 채권을 사라. 안 사? 이제 관세 먹다. 관세가 30%, 40%, 뭐 50%라는 얘기는 교육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냐. 그렇게 공포를 심어주고 협상을 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협상은 카드가 뭘까? 100년짜리 그 무이자 저거를 사라. 채권을. 달러를 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죠. 미국 국민들은 힘들어야죠. 미국 국민들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디죠. 소비하던 습관들이 있는데 못 견디죠.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발 직전이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안 좋죠. 최대의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유들이 이렇게 잘 헤쳐나가서 수습이 되고 서로 간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뒤에서 합의를 보겠죠. 공포, 그 전까지는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럼 요때 사야지. 몰빵해서 사지 말고 분할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의 S&P가 폭락을 했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미국 기준으로 폐장한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폐장한 다음에 그 발표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오늘 더 폭락을 했어요. 오늘도 뭐 주가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한 10% 이상 빠졌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 이상 빠졌고, 어제 지금 중국이 40 몇 프로인가 35%인가 보복관세를 때렸죠. 서로 관세 보복을 하고, 유럽도 하고, 이러면 이제 옛날에 그 1919년 대공황, 미국 대공황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죠. 관세를 때리는 바람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갖고 전 세계가 쓰나미가 돼버렸죠. 뭐 우리는 뭐 그때는 뭐 나라도 아니었죠. 그때는 일제시대 치하였으니까.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미미하지만 경제 권역 자체가, 근데 유럽하고 막 쓰나미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미국 대공황 때문에. 그게 뭐야? 관세 전쟁이 촉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금리 대출이나 뭐 환율이나 그런 뭐 주식 채권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트럼프 영향 때문에 미국 주가가 거의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은 거의 10% 이상씩 폭락을 했다. 굉장한 폭락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들한테 제가 네가 사고 싶은 생각하고 있는 주식을 이때 샀으면 좋겠다 해서 엊그저께 샀더라고. 보니까 취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대기업에 취업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올해는 뽑지도 않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도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고 한데, 어제 4월 4일 날 그 윤석열 헌재가 파면하면서 큰 소식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리 대출 부분에서 2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이 2.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그때 한국은행장이 이제,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미국도 이제 내려야 되는데, 미국 지금 상황이 인플레가 다시 나타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멈칫한 상황인데, 이 침체로 가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 확 낮춰가지고, 연준에서 낮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의 의도가 침체를 의도한 거다. 그럼 연준에서 못 낮추겠죠. 연준하고 트럼프하고 짝은 그렇게 이러는 상황을 만든 거라면. 그래서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때리고, 그 다음에 뭐가 환율 전쟁이 오게, 우리 환율 조작국이 돼버릴 가능성이 거의 많죠. 최상목이가 그 환율 조작한 거니까 이렇게 국민연금 이렇게 수학차 해가지고 우선은 그거를 환율이 우리나라께 약해지는 거를 묵인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경제도 너무 잘못됐다. 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어요. 이분이 뭐 IMF인가 세계은행에 계시다가 온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통화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환율이 그때 당시 한 30원 정도가 계엄으로, 30원 정도가 그 약세가 됐는데 올라간 거죠. 1450원이 1480원으로. 근데 지금 이제 엊그저께 환율 딱 보니까 그 홈즈에서 그 윤석열이 파면 딱 하고 나니까 딱 35원 정도, 30원인가 35원 정도 딱 원화가 강세로 가버리잖아요. 응? 시장이 답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출금리가 그렇고, 지금 또 금융위원회에서 뭐 상법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들이 많죠. 근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를 했죠. 그 쉽게 얘기하면 소액 주주라든지 일반 국민들 편이 아니고 기업의 편을 들어버린 거죠. 그 조금 잘못됐다. C급 아니고 D급이었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길 바라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뭔가가 우리나라 외국인이 투자하기에는 주식 쪽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준이 저기 필리핀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답니다. 아침에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나왔는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S&P라든지 미국의 주가 지수들이 거의 포인트가 한 5% 정도가 폭락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자재들도 지금 거의 폭락을 했어요.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뒤에서 딜을 할 거다. 그거를 하기 위한 공포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도 그렇고, 저 같으면 이제 지금 월요일서부터 조금씩 투자를 늘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책을 7권이나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그거를 칼을 갈면서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던지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를 리셋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무서운 거는 그 밑에 있는 애들, 그 부역자들이 하는 게 더 오바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트럼프가 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맞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윤석열이 봐봐. 일을 하긴 뭘 해서 2년 반 동안.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했잖아. 쓸데없이 가오다시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렇다. 그래서 원자재 금값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온스당 3,100불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금 뭐 연초에는 2,900불에서 3,000불을 막 오래 넘기냐 마냐 했는데 벌써 3,000불 훌떡 넘어갔고, 이렇게 국제 정세가 안 좋으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몰리니까 금값이 많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3,100달러까지 가까이 가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데이터로는 지금 3,200 정도, 300 정도까지 다시 조정되는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빅스지수 공포지수가 막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유로화 비중이 크죠. 달러 인덱스에서. 그러니까 그쪽은 유로를 강화시켜 가지고 유로화가 강화가 되고 있고, 이 아시아 쪽에 엔화나 원화 이런 거는 좀 약세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환율 전쟁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시아를 공격하겠죠.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을. 관세까지 매기면 이제 세트로 되는 거니까, 전쟁에. 지금 그래서 전쟁하고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 이런 대립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런 전쟁이다. 선진국들이 하는 전쟁은. 후진국들이 하는 전쟁은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하는 전쟁이고.
원자재 값이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서부터, 우리나라 어제에서부터 폭락 시작됐죠. 거의 빠지고 있고, 미국 주식은 어제 오늘 해서 거의 패닉 상태,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도 그렇고, 코인이 조금, 비트코인은 좀 가격 방, 83,000불대에서 좀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도 지금 제가 보면 한 70불대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조정되고 했었는데, 지금 심체가 온다고 그러면 유가가 빠지죠. 그래서 지금 60불대 초반까지 빠졌다. 한 가지 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저번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줘 버렸죠. 강남 3구, 대치동, 청담동, 송파까지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어져 버리니까 막 폭등을 하니까, 어이구, 이거 놀래가지고, 이 대권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미리서 이제 디자인을 한 거죠. 오세훈이가. 역효과가 나가지고 이제 저기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용산까지 해갖고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쪽에서 불만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일시적인 거예요. 조금 지나면 가격이 슬금슬금 또 오를 것 같아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쪽에 지금 토지허가제가 지정이 다시 됐다.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되면은 경매 물건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겠죠. 그거는 이제 토지거래 경매 물건에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신고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25년도 3월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기쁜 소식, 우리나라를 좀먹었던 세력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좋다. 아파트만 좋잖아요. 안 좋다. 내수 꽝. 계속 될 것 같다. 올해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시장이 되다 보면, 안 좋은 시장이 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신축 아파트만 좋은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검단 신도시는 좀 혜택을 보는 거고, 또 올해 이제 전철 연결되지, 이러니까 또 혜택을 많이 보는 임팩트가 세고, 검단은 5호선 발표나지, GTX 디발표나지. 네, 지금 투자는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와서 이쪽 경부 라인 쪽에, 이쪽이 GTX역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투자 지역을. 지금 화성에서 이게 이제 또 대선 체제가 되고 나면은 이제 부양을 많이 하겠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도 경기국제공항하고 여기 수원군공항 이전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이 이제 또 재조명을 받을 것 같아요. 요런 SOC 사업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쪽 화성이라든지 이쪽 진행되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으면서 경부라인 쪽 저 동탄2나 광교나 또 용인, 성남, 분당 요 라인 쪽을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GTX라든지 이런 역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오르는 강남, 판교 비슷하게끔 갈 수 있는 또 고급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망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승률 비례해서 아마 검단도 조금 비율만큼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같이 오르는 거라기보다는 벌써 2배니까 그쪽은. 검단 34평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2배니까 저기가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들이.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다만 요 정부가 이제 다음 정부죠. 다음 정부가 한 5년 정도 지나야 이 슬금슬금 한 2년차, 3년차 되면 이제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이러면 또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되겠죠. 3월달 소식을 전하면서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마음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옛날 일본 생각해보면 저 새끼들 진짜 또라이들 많네. 지금 우리나라에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20년 전에 월드컵 할 때 일본 애들 보면 막 뉴스 나오면 오음 진리교니 뭐니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또라이들 10명 중에 1명 또라이인데 내가 접하지를 않으니까 모를 뿐이야. 근데 요번에 보면 다 드러났어. 얘기를 안 하고 접하지를 못하니까 또라이인지를 몰랐는데 이 우리나라의 또라이들이 요만큼이 있구나. 그게 방송에 매일 보도가 되고 다 나왔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해야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사회에 해야 되고. 그렇지만 행복하게 사는 거는 우리 자식들이 잘 해야지 또 우리가 받쳐지는 거고 그런 사회죠. 나이 내가 70 먹어갖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40살, 50살 활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지. 30살 가정을 이루고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사회고 건강한 대한민국이지. 다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있고 외톨이들 다 많이 있고 이러면 또라이들 생산하는 나라가 돼버리죠. 이제 경제에 올인해서 한쪽으로는 다 정리정돈하고 고위 공무원직들 다 정리정돈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소장이었습니다.